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의 첫 번째는 나부터 살고 남을 돕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이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남을 먼저 살려야 된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이러더라도 남부터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위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냐면 가정생활 안에서 예를 들어 그 아버지는 자기의 행복도 없고 또 자기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이 오로지 이제 가족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가족에서 자기를 챙겨주지 않더라도 또 또 자신의 개인 생활이 아예 없더라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죠. 또 특히나 가족 안에 누군가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몰입해서 이제 자기를 잊고 이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내들도 자기라는 인생은 없이 이제 가족 안에 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환우 또는 중독자 또는 뭐 자녀 문제 있는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돕느냐고 이제 자기의 인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 뭐 어디 며느리는 뭐 뭘 위해서 뭘 했더라, 뭐 거기 아버지는 평생 헌신적으로 가족만을 위해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마치 영웅담처럼 많이들 이렇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런 것 모델들을 굉장히 본받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게 남을 살리는 거를 먼저 해야 돼. 먼저라기보다는 남을 살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사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게 많이 여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집안에 중독자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환우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더 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잊고 자기는 행복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는 뭐 자기 개발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이 상대방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죄책감들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사실 또 드는 마음들이 그 연민의 마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경계선들 또는 동반의존 요런 것들이 좀 심하신 분들이 더더욱 이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상대방만 건지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저 역시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 제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저희 가족은 좀 약간 이 우선순위고 그 바깥의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저의 인생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힘든 사람들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어느 날 이제 보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깨닫게 된 건 아니지만 인제 여러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 깨달은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좀 더 확신을 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제 비행기에 가면 비행기를 여러 번 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위급 상황에 대한 안내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산소 뭐 마스크 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 위에서 비행기가 이제 뭐 불시착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급하강하거나 그러면 이제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뚝뚝 떨어져요. 다 이렇게 쭉 선이 달려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이게 개수가 부족하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 하나밖에 못 쓰는데 사람은 두 명이다. 옆에 사람도 지금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먼저 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래서 자기가 먼저 호흡을 하고 나서 인제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든가 자기가 먼저 하고서 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얼핏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죠.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 산소 마스크가 하나인데 자기가 먼저 쓰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거기서 이런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나 더 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자기가 먼저 쓰냐면 내가 딱 산소를 빨리 마셔서 정신을 차려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려야 될지도 돕고 그 이후에 뭐 산소 마스크를 씌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도 인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인데 먼저 막 이렇게 하냐고 자기도 이 정신을 잃고 이 사람도 정신을 잃고 그러면 이제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회복의 원리에서도 굉장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 중독자들 가족 모임 가면 꼭 이야기를 해요. "나도 살고 남을 살게 하자." "먼저 할 일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야 사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먼저 나부터 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나부터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인제 사실 죄책감들이 있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에 남들은 좀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죄책감도 들고 이거 위급한 상황 같이 느껴져서 좀 괴로운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나한테 먼저 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죽든 말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면 결국 자기도 힘을 빠지고 남들도 제대로 못 돕게 돼서 둘 다 죽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중독자 배우자들, 중독자 가족들, 또 병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녀들, 또그 뭐 저기 문제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예시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봉사활동을 할 때 좀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돕고 강연도 이렇게 잘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연들이 계속 이렇게 일정들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뭐 한 명이라도 상담하면 상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더 하나라도 더 도와야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도 봉사를 했고 이제 여러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거장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는 개인의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방 안에서 홀로 이렇게 뭐 명상도 하시고 뭐 잠깐 책도 보시고 차도 마시시고 그리고 이게 산도 보시고 잠깐 산책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이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두 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돕는 거를.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러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떼어 놓고 이제 자기를 살피고 또 리프레시하고 충전하는 시간들을 갖는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바쁘게 일하려고 이제 바쁘신 분이 이제 문을 열고 아침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분이 조용히 이렇게 명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쉼의 시간들을 갖는데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그 시간을 본인이 누리시고 즐기시는지 이제 이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방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옆에 갔을 때까지 그분이 들어온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명상의 시간들을 즐기시고 그리고 쉼의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물론 잘 수도 있죠. 잘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침 시간에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차도 마시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일하는 시간에
야무지게 또 이렇게 달려들어서 하시고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저도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뭐 강연 같은 걸 다닐 때가 뭐 요새는 뭐 이제 잘 안 다니지만 예전에 이제 강연 같은 게 이제 다니고 하면은 그 강연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있냐면 저는 막 엄청 일을 해야 되고 막 바쁘니까 이제 막 일할 생각을 막 계속 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 도울 생각들을 하고 막 1대1 상담들을 다 잡아 놓고 아니면 막 강연 집회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갔는데 이제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면서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좀 이렇게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좀 누추한 방에서 그냥 밥도 그냥 간식이나 이런 것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엄청 갔는데 대골 같은 방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들을 엄청 넣어주고 막 차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개인의 시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절대 그 시간을 건드리지 않고 터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일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강사분들이 다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들이나 자기만의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돕지 못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똑똑했던 거고. 뭐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그런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할 때 저는 막 이렇게 탈진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링겔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먼저 나부터 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좀 깨달았습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도 좀 있어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기업가나 또는 뭐 저는 강연가들을 좀 많이 알아서 강연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하는데 지도자들 이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대한 봉사단체의 어떤 CEO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1년에 1월을 통째로 쉰다는 거예요. 통째로 쉰다기보다는 통째로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한국 같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월에 한 달 동안에 가서 뭘 하냐면 그 책도 보고 또 걷기도 걷고 또 여러 인사이트도 얻고 또 여러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11개월을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예. 1개월을 쉰다? 1개월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냥 1개월을 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백만장자가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돌아가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365일 하루도 쉼 없이 24시간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한 달을 쉬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11개월을 탈진하지 않고 더 넓게는 10년, 20년을 탈진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죄책감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제 삶에 이제 좀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다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 그렇게 3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2년에서 3년 정도 하다가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영상을 찍지 못할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 돼서는 막 가족들을 돌보기도 힘들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3일 밤낮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아, 이런 일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이
'내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못 돕는구나. 내가 이런 어느 정도 경계선을 지키고 또 내가 또 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제 안에 후원자와의 관계의 시간들을 1 순위로 확보하고 아침 명상, 저녁 명상을 1 순위로 확보하고 프로그램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후원자의 관계, 그리고 홈그룹의 미팅, 고것을 또 가족 간의 시간, 요것을 최우선순위로 세우고 나서 인제 나머지 일정들을 세우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원 방식도 이제 뭐 카페에 이제 일정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고, 단계들을 마칠 때 인제 같이 인터뷰하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들을 주는 방식으로 경계선들을 긋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반 의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이런 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요런 것도 이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한 지가 한 2년 좀 넘거든요. 그래서 탈진하지 않고 오늘도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돕는 사람들이 이 후원, 개인적으로 1대1 후원하는 사람들이 한 7명, 이렇게 7 명에서 10명 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막 3명 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인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사실 이게 그 원리편에서는, 사실 적용편은 원리만 들으면 이게 내 삶에서 이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큰 줄기의 정도의 적용들만 좀 얘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좀 메인 이슈들을 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이제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을, 가족들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중독자들의 가족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꼭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데 올인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되니까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미덕처럼 보이고, 얼핏 보기에는 되게 그 인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몇 년이나 도울 수 있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챙기고 자기가 힘을 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당신은 돕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롱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인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기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들. 그래서 뭐 하루에 1 시간은 뭐 산책을 한다든가 30 분은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개인 명상의 시간들을 갖는다든가, 독서의 시간들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수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얘기들을 나눈다든가,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뭐 중독자 회복 과정도 있으니까, 뭐 중독자 회복 과정이 뭐 하루에 한 30분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30분 정도의 시간들은 뭐 그 회복 학교를 이렇게 등록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뭐 주일에 뭐 1 시간 정도는 인제 온라인 미팅을 한다든가, 뭐 요런 것들에 서 외복 학교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고런 거는 이제 고런 타깃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들이니깐요. 그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인 시간들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중독자들 배우자 저기 그 가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인제 또 이렇게 자녀들 같은 경우들, 이렇게 자녀들을 돕는 이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돕는 부모들도 역시 이제 자녀들을 돕는데 올인하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만 돕는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사실 그러셨는데, 이게 자기의 인생은 사실 없이 자녀들만 이렇게 도운 거죠. 그런데 이게 롱런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 돼서 어른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은 없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은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집안에 환우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병든 환우들, 예를 들어 뭐 치매 환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장기암 환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코마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오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 있어서 환우들도 개인의 시간들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제 그 롱런에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의 시간들을 갖는 거가 이제 좀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람들과 수다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나는 아침에 30분은 반드시 산책을 한다. 이런 훈련들. 네, 일주일에 1시간은 이 사람들을 만난다. 뭐 매일에 30분은 뭐 회복 학교에 등록해서 회복 학교를 내가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미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기만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여기 자기 개발에는 자기 회복도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중독자 가족들은 자기가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회복할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반의존에 대한 부분들 또는 자기 안의 상처들 또 자기도 이제 엮이는 과정 안에서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면의 뭐 원한, 두려움, 죄책감 뭐 이런 부분들 또 신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자기를 개발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복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상담을 받든 뭐 책을 읽든 뭐 글쓰기를 하든 뭐 회복학교에 등록하든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회복의 과정이죠. 세 번째로는 이 회복하고는 약간 다른 이제 제가 앞서서 용어를 좀 같이 썼는데 좀 발전적인 자기 개발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영어 공부를 한다던가 뭐 붓글씨를 배운다던가 그래서 그 뭐 베이킹을 배운다던가 또는 뭐 요리를 배운다던가 뭐 그 외에 뭐 캘라그래피를 배운다던가 컴퓨터를 배운다던가 이런 자기 개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하루에 그렇게 시간 길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뭐 센터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학위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 개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들으시고 좀 더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야 남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시간들 또는 자기 회복 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희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링크 되어져 있는 구독자들을 위한 카톡방에 가입하시면 이제 여러 정보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친교하거나 교제하는 방은 아니고 이제 여러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카톡방에 가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정말 안 된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정말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또 카페에 가입하셔서 회복의 과정을 밟으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